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7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 수십 번 반복되는 혈당 급상승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 순간 단순히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른 채 혈당 롤러코스터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사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혈당 관리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숨겨진 파괴력.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매번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140mgdl을 넘어갈 때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실제로 식후 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졸음과 집중력 저하는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식사 순서가 혈당에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 그렇다면 왜 식사 순서가 혈당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화기관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음식이 위장에 도착하는 순서에 따라 소화 속도와 흡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위장 내에서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보호막은 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동일한 식단을 다른 순서로 섭취했을 때 혈당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73%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은 위 배출 속도의 조절에 있습니다.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도달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춰지면서 소장에서의 당분 흡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식사 순서.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최적의 식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와 샐러드,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 세 번째는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이 순서로 식사한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존 당뇨 약물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사 순서 변경만으로도 인슐린 분비량이 20에서 30%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장기적인 당뇨병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것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채소만 먹은 후 다른 음식을 섭취해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위장에서 섬유질 보호막이 충분히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우선 섭취의 숨겨진 이점. 채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섭취하면 GLP-1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 배출을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여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46% 낮았습니다. 또한 식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또한 아미노산 혈중 농도를 높여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초대사율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콜레시스토킨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탄수화물 마지막 섭취의 과학적 근거.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 상승을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위장에 있는 섬유질과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과 혼합되면서 혈당 지수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흰쌀밥이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후 먹으면 혈당 지수가 30에서 40포인트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현미와 비슷한 수준까지 혈당 반응을 개선시키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또한 이미 위장에 있는 음식들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 소장에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완만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 발생을 예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보통 어떤 음식부터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 관리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입니다. 실전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식의 경우 반찬부터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김치, 샐러드 등을 5분 정도 먼저 먹은 후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순서입니다. 양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샐러드를 충분히 먹은 후 메인 요리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파스타나 빵을 섭취하면 됩니다. 심지어 디저트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데 견과류나 치즈를 먼저 먹은 후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식 정식의 경우 원래부터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미소시루와 나물 반찬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을 먹는 전통적인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 사이에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순서대로 먹으면 위장에서 충분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됩니다. 식사 속도와 혈당의 상관관계. 식사 순서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속도입니다. 빨리 먹으면 아무리 순서를 지켜도 혈당 스파이크를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20분에 걸쳐 천천히 먹은 그룹과 5분 만에 빨리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천천히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폭이 27% 낮았습니다. 천천히 씹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타액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수화물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충분한 저작 활동은 뇌에 포만 신호를 보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해줍니다. 한 입에 20에서 30번 씹는 것을 목표로 하면 자동으로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의 맛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어 식사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추가 전략들. 식사 순서 외에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식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식초의 활용도 효과적입니다. 식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15에서 20%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계피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g 정도의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향상됩니다. 커피나 차에 계피를 넣어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후 가벼운 산책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후 15분에서 30분간의 가벼운 걷기는 근육의 당 흡수를 촉진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혈당에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 장내 미생물 구성, 인슐린 감수성 등에 따라 최적의 식사 순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채소를 먼저 섭취해야 할 수도 있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너무 많은 섬유질을 한 번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개인별 혈당 반응 패턴을 파악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식사 순서를 습관화하면 단기적인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혈당 관리는 당뇨병 예방은 물론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활성산소의 생성이 감소하여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실제로 혈당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혈당 유지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변동성이 줄어들면 기분 변화가 안정되고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사 문화. 이런 식사 순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사 순서를 가르쳐주면 평생의 건강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채소를 먼저 내고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외식할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주문할 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주문하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혈당 관리의 새로운 시작. 혈당 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순서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이라는 간단한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식사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미래는 오늘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식사부터 올바른 순서로 드셔보세요. 오늘 소개한 혈당 관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